구독, 좋아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급작스럽게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이거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건전 재정을 위해서다, 빚을 너무 내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펜앤마이크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 대출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 집 구매하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은? 정말 이 충격적인 규제를 했죠.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네. 부동산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서울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아파트를 미리 구입해 주세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막 퍼졌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일부 이제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토지거래 허가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을 빼고 이제 있는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 때문에 갑자기 당일날 6억 원 대출을 6억 원까지만 한도하는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냈습니다. 그거에 추가로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서민,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 주택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실제로 네. 뭐 제 주변에도 보니까 잔금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를 주말인가요? 토요일 날 이제 시행한다라고 갑자기 발표해서 그날 막 새벽 넘어가는 기점까지 그 뭐 서류 작업한다고 막 뭐 애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하고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인, 네. 이게 진짜 뭐 중국인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까지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집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중국 은행에다가 이거 살 건데 대출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 뭐 10억, 예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10억짜리 뭐 이런 걸 사면 이렇게까지 규제가 강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8억, 9억까지도 대출이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그 돈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뭐 1가구 1주택 유지해야 되죠. 1구가 2주택이면은 양도 폭탄 같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비싼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집을 살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한 가족에 규제되는 규제가 실로 엄청나요.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예를 들어 중국에 4인 가족이 있어요. 뭐 한 명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10억씩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한 개씩 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파악도 안 되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들한테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 거죠?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누구를 옆에 위한 거대한 이제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자본력도 엄청난 미국마저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네. 본인 자국민들은 그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돈 많은 부자들 외국에 눈 돌리다가 대한민국의 집값이 엄청 잘 모르고 여기 사와야 되겠다. 네. 돈 들고 들어와서 4인 가족이 4개 부동산을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그래. 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제 규제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심각한 규제를 받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 규제 안 받으면 그러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랑 부자만 좋게 생겼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질적 우리 국민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기회를 외국인, 특히나 자본과 인구수가 막대한 중국이 그 기회를 다 가져가고, 중국은 네. 예를 들어 보세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 중국 은행은 국영화 아닙니까? 중국은 다 은행이 국영화입니다. 네. 거기서 10억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 담보대출 해줬던 그 부동산 어떻게 됩니까? 끝. 중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돈을 풀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 못 갚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 국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법하고 합법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기억나네요. 추미애 의원이 그 중국의 그 토지 그 소유 막는 거 네네네. 우리 또 따라가야 된다. 혹시 그 빅플랜을 위한 지금 그 대출 규제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전부 다 접수하고 나서 이들이 네.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짓을 네. 할지가 아주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이거 진짜 됩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일단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판명이 났고, 네. 지금 안동댐의 추억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국민연금 18세부터 의무가 미어 실험 아니라고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나라도 아닌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났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저런 진짜 미친 소리가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든 일단은 제약을 걸어놔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법부가 지금 서서히 갈갈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국 법관대표회의 6월 30일에 열렸는데 법관들이 모든 안건을 부결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받았어요. 어떤 안건이었냐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등 엄청난 정치적인 공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상 사법국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사 중에서는 이제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민주당한테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거 정상인가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행정 이제 입법, 네. 입법이 이제 행정을 반 이상 대통령까지 사실상 다 장악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장관도 이제 입법 출신이 50%, 대통령까지 이제 당대표 출신이 이재명이 됐고, 그나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법인데, 네. 사법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현상들 너무나 많아서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도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어제도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부인 법화 유용했던 사건들, 네. 이재명의 이제 법화 유용 사건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됐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무기한 연기. 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5년새에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본인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법들, 형사법 개정안 이런 것들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죠. 팀들이 있잖아요. 팀들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간단히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그 이재명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리고 본인의 이제 5개 재판에 12개 혐의에 변호사들 엄청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이 네. 변호사들 전부 다 지금 국가 주요 요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사법법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논의했었던 헌법에 대통령이 현재 진행형 재판까지도 정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관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재판 중에 지금 4개가 추정이 된 겁니다. 네. 무기한 연기가 됐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사퇴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차도 이재명 정권에서 다 결정하고 나서 사후 통보를 하지도 않아서 그 밑에 있는 법관이 얘기해줘서 알았다라고 해요. 그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 어떤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네. 지금 출국 금지시켜야 되고 내란 동조죄로 같이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법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검찰을 갈갈이 찢어놓고, 네. 재판부도 찢어놨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네. 재판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도 없이 지금 4개가 지금 다 추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했죠. 사법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좀 저항을 좀 하겠지. 네. 스스로 다 무릎 꿇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이 봐도 네. 정치 개입이 확실한 거고 좀 이제 대법원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제 찬성을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봐가지고 이걸 같이 올려드렸는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시다 보니까 사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정말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이제 일반 국민이 대다수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소액주주를 보호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면은 뭐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명목에 맞는 정책인 것인지 그리고 지금 기사에 띄워드린 대로 상법 개정안 이저 찬성하는 이 입장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때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싹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도 노란봉투법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다 하겠다. 근데 뭐 기업 총수들이 찍소리 합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댓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재명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본인 지지자들 모아놓고 2017년에 재벌 해체하겠다고 전폭적으로 막 얼굴에 막 독이 올라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2016년 11월 카카오 스토리에는 뭐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하여튼 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쏟아냈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네. 이런 자가 갑자기 실용을 앞세워가지고 기업 총수들 싹 불러가지고 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또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하겠죠.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거를 오늘 지금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법사소위에서 이 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3% 이슈가 굉장히 큰 3% 항목에 대해서만 그걸 빼면 뭐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시고 뭐 이거를 전향적으로 이제 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이거는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의지가 너무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국민 분들께 인기를 못 얻고 표를 못 얻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20%인 상태에서 뭐 30%인 상태에서 사실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쟁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진 않아요, 사실. 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쟁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트럼프식의 이제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기업이 힘든데 뭐 이제 곧 있을 뭐 노란봉투법 뭐 여러 가지 개정안들에 의해서 기업하기 힘든 대한민국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더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네.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네. 경기대 전문가니까 네.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정말 잘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쨌든 이제 숫자에서 밀리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리고 딱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뭐 민주노총 출신이었던 그 분을 뭐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까지 그 철회가 됐나요? 글쎄요. 지명을 했다가 지금 뭐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지금 최저임금 이번 연도에 1030원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1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한테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네.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를 그 알바 뭐 쪼개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굉장히 죽어가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최저 시급도 여기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철회했다 이런 기사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뭐 네, 민주노총 거대 양대 노총의 권익이 올라가고 기업이 죽고 이런 대한민국에 사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노동자 중심, 뭐 또 교육으로 따지면은 뭐 학생 중심, 공평, 형평, 평등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도권 말고 이제 지방 균형, 지역 균형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형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뒤에 이제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는데 제가 앞으로 갔네요. 이 얼굴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와 이거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서울대 10개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 만들었지 이런 생각 일단 했고 서울대 10개 있으면은 뭐 9등짜리 서울대 10등짜리 서울대 왜 없겠어? 그러면 그게 결국에 줄 세우기잖아요. 줄 세우기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서울대 10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겠죠. 뭐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지역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 교육 여건에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정책의 일환인 건데 사실 진보 정권이 오면은 지역 균형의 이슈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사실 이제 대학이 지금 소멸 위기잖아요. 많은 대학이 소멸 위기인 상황이고 얼핏 말만 들었을 때는 수준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좋아 보이는데 또 이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교수 임용도 해야 되고 또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뭐 서울대 진짜 서울대처럼 만들려면은 뭐 서울대가 왜 괜히 서울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교육의 질을 정말 향상할 수 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이거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회도 있었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지금 장관 내정자로 저 지금 임명 예정인 그 후보자가 네. 그 위원회 뭐 위원장도 그 민주당 대선 전국에서 네.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이재명식의 이제 족벌, 재벌 해체. 그 우리가 계속 이념에 대한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휴전인 나라이고 이게 2차 세계 대전의 어떤 그 이념이 아직도 당연히 회자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경계선 상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들이 말했던 평등 세상을 지향하기 위한 방식처럼 들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에 지금 사실 일부 뭐 서울대 위주로 자꾸 인사를 하거나 뭐 교수 인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어떤 뭐 좀 안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거 인간의 본능이고 내 새끼를 잘 키우겠다라는 거는 뭐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에 이제 그 모여져 있는 어떤 학벌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려요, 저게. 그러니까 뭔가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상은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면 제 나이 때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 때만 해도 부산대라는 그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국립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 수준이 이제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오면서 지방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같이 그 학력 저하가 일어났고 입결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 성적의 수준이 점점점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부산 정치권이라든지 부산에서는 정말 총력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사실 경제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리로 인해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게 억지로 한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대를 10개를 만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신생아가 정말 우리나라 뭐 소멸 위기 국가 아닙니까? 뭐 그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거는 뭐 옛날이 됐고 그거에 지금 뭐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거를 지금 끌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교육부도 신설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새로 만들 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그걸 심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초등학교를 네, 네. 신설할 때도. 그런데 국립대의 수준의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다? 네.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러니까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다라는 거는 네. 서울대 수준을 낮추는 거 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말만 쉽지. 서울대 10개, 김태희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만 쉽잖아요. 아니면 말이 쉽습니다. 차은우 2,000만 명. 그냥 말로 예를 들어 잘난 사람, 네.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전국민 국가대표 만들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말씀하신 것처럼 기만술, 언어 기만술로 네. 누군가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서울대를 해체하고 지금 다 해체하고 있어. 해체주의도 아니고. 검찰 해체하는 거는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네.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그들이 말하는 평등 세상, 본인들 자녀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본인 미국 반미국을 반미를 외쳤다가도 자기 애들은 코넬대 보내고 민주당식 기만, 권력을 잡은 자들만 서울대를 보내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전 국민은 평등하게 만들겠다라는 이게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갈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거 서울대 학력주의를 파괴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학력 파괴하겠다는 말이죠. 본인들은 좋은 거 다 먹고 국민들은 다 평등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지배할게. 좋은 거 허물은 다 보여주고 기만술해 가면서. 로스쿨이 약간 그런 제도적 비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거죠. 본인들은 이제 다 그 사법고시 쳐가지고 변호사 대놓고 로스쿨 변호사는 이제 사법고시 변호사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물론 이제 로스쿨 변호사도 실력 좋지만 그런 인식이 생겼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 마치 서울대 10개 만든 다음에는 이제 그 서울대는 옛날 서울대가 아니야. 자기들 서울대 때는 다 누려놓고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믿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를 짧게 이제 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중동 문제가 최근에 좀 심각했었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북한의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유영은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사업가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든지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만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위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지는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잠재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핵무장 잠재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 능력을 갖추는 게 가능한가? 이게 만약에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국제법상 우리나라 진짜 핵을 갖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 포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그리고 이제 학계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핵 잠재력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이제 전시 작전 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다 이제 전진 배치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하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강력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 힘에 의한 평화가 찾아왔죠. 네.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를 처음으로 전시 상황에다 투입을 하고 이제 그 이란에서 개발됐던 핵무기가 괴멸됐다라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휴전 상태, 그리고 우크라도 이제 잠재적 휴전 상태로 이제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디에다 눈을 돌릴까요? 미국 안에서는 2027년 대만 중국 전쟁설에 대한 게 계속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동북아에 대한 평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기를 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사회주의 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게 계산기를 따져봤더니 대한민국을 이제 지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 뭐 전작권, 우리 논란이 많은 전작권, 그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협상을 하고 방위미 협상하면서 얘네는 안 되겠어 하고 전작권을 줘버리고 그 선을 후퇴를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 뭐 무늬만 평화통일인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죠? 이게 뭐 그냥 웃고 떠들고 지금 이 김어준 콘서트 즐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오늘 질문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네. 우리 인천에는 지금 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네. 그 핵 폐유 폐수? 네, 핵폐수? 네. 방류에 대한 것도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강화도 위쪽에서 이제 그 핵폐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방류를 해왔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체르노빌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주변에서 측정되는 공기 중에서 측정되는 게 측정이 됐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갈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라든지 대북한 대중국의 전략,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랑은 어떻게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계산기에 의해서 러시아랑 손을 잡았는데 우리의 어떤 미래, 아마 트럼프가 이제 우리 동북아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할 건데요. 네. 그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서 이 우리나라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 평등, 말만 평등이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즐거운 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들한테 동조하는 세력들은 정의가 되는 거고 그들이 권력을 국민들은 평등하게 만들고 그 권력을 20년 이상 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드디어 20년 장기 집권할 시대가 네. 열렸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은 우려되는 서울대도 상황인 못 가고 검찰도 해체시켜가지고 모든 권위를 다 떨어뜨려가지고 네. 모든 이제 권위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하향 편준화를 재벌 만들고 해체시키고 학력 해체시키고 본인들은 다 가져가고 네. 권력 다 가져가고 본인들 이제 지배 계층들은 전부 소수 독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에서 저는 공학도 출신 네. 정치인인데 네. 제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그 러시아에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그 이론들을 집대성한 사람들이 네. 그 피해 혁명, 철의 장막 시절에 네. 레닌이 그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분홍하고 중산층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실제로. 네. 그 굉장히 유명했던 저명한 그 과학자도 처단 대상에 이뤄서 이분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한 업적들을 세우다가 그 후에는 말년을 그러니까 어디 뇌가 고장났는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말년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본인들만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중산층을 학살하고 네. 국민들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네.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초유의 기술들 지금 남아있습니까? 기술들? 농업, 기술 그때 다 파괴됐습니다. 과학 이런 게 원래 미국하고 중국법을 뛰어넘어서 미국하고 어깨를 맞댔던 데가 어딥니까? 러시아입니다. 네. 그때 중산층과 과학인 뭐 그런 학자들 네. 다 학살하고 나니까 과학, 농업 이런 게 다 파괴돼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어깨를 네.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독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저희 잊으면 안 됩니다. 독재는 일단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정말 유념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은 나치가 유태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봐도 저희가 이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자라든지 뭐 어떤 권위에 대한 것들의 부작용만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무너뜨리려는 그런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합쳐서 투쟁력을 다시 기르고 네.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네. 대한민국과 인류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려져 있고 분명히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투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의 독재가 우려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다음 방송 우리 그 선윤호 기자님 방송이 있는데 원래 3시 시작인데 저희가 얘기를 하느라 길어져가지고 조금 방송이 한 5분 정도 뒤로 밀어날 것 같아요. 바로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스테이 튠드 시청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저희 이 제품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동 메모리 365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이 케어해주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혈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당뇨, 혈압,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단독 구상으로요. 1개월분은 25,000원 그리고 3개월분은 66,000원으로 지금 엄청난 할인가로 가고 있고요. 70% 할인이니까 만약에 혼자서 내가 챙기기 어렵다. 내가 당뇨약까지는 안 먹는데 좀 위험하다. 불안불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고혈압까지는 아닌데 약간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이럴 때 이런 거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면서 음식 같은 것도 함께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후에는 이제 펜앤 건강이라고 해가지고 건강 관련된 뉴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인천시 의원 신성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